학습 균형에 있어서 좀 이제 발달 단계를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부러 좀 에릭슨의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라는 게 이제 심리학 책 보시면 이제 나오긴 하고 인터넷 뒤져도 금방 나오실 거예요. 어, 일단 단계마다 발달 과제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4단계가 이제 초등학교거든요. 6세부터 11세가 초등학교 아동기 과정인데 이때는 아이들이 금연성이 키워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발달하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1단계 때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발달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애착으로 좀 이해하시면 주 양육자인 보통 이제 어머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어머니라고 써 있는데 주 양육자의 애착 관계가 신뢰로우면 안정적이면 신뢰감이 많이 발달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시기의 발달 단계를 아이들은 과제를 이수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세부터 3세까지고 보통 한국 나이 4세까지예요.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자율성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탐험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충분히 잘 발달이 되는 아이들과 이게 잘 억제되고 잘 통제를 많이 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수치심이나 의심들이 발달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도성이에요. 그러면 이 발달 단계들은 발달 과제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일단 발달이 해야지 그 다음 자율성이 발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주도성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고 이 전 단계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발달이 돼야지 아동기 때도 금연성이라는 게 발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수월하고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이 없는데 금연성이 갑자기 발달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초등에서 이제 학습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아이들이 가장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또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부분들이 좀 취약한지를 좀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대신 부모님들이 자기 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에서 말하는 엄마들, 중요육자 어머니든 아버지든 결국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자녀 양육 시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탓하고 비난하고 괜히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런 게 부족했다라면 그리고 아이가 그런 것이 좀 발달하는 게 취약했다라면 이제 그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항상 신뢰부터예요. 어, 아이가 지금 뭔가 어떤 문제 행동이나 부모님들 봤을 때 좀 염려되는 문제들, 행동들이 보인다라면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신뢰감이에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 가장 신뢰감이 있는지인데 이거는 결국 뭘로 이제 이야기하냐면 애착. 아이가 진짜 부모님을 애착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애착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내가 힘들 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그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다음 아이들이 그런 애착에서 안정적인 애착, 내 대상이 부모님이 나를 충분히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이게 마음속 깊이 있는 아이들이 그다음 밖에 나가서 모험을 하고 탐험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실패하면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와서 위안을 얻고 다시 나갈 힘을 얻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신뢰예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는 신뢰감을 항상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율성이라는 것들이 많이 획득이 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 주도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많이 발달이 안 됐다라면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책임감을 주면서 발달시켜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기 때의 가장 큰 발달 단계, 발달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근면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지금 충분히 자기가 이제 학습이나 공부, 또래 관계에서 충분히 성취감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즐거운 경험들. 즐거운 경험들을 충분히 하는 아이들은 근면성이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떤 과제나 이런 거에 근면성 있게, 끈기 있게 뭔가 하겠죠. 근데 이제 열등감이나 부끄러움, 수치감이 이제 많이 발달한 아이들, 초등학교 과정 중에 중학교 가면 사춘기도 시작을 사춘기 이제 절정이기 때문에, 그럼, 어머님들이 기대하는,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막 열심히 이제 학습에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 바라보고 대학교까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많이 힘이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초등학교 때는 초등 자녀일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을 좀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사랑하는 내 아이가 과연 어떤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 아이들이 뭔가 재능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자신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다라고 하고요. 유튜브나 이런 거 쭉 이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도대체 이제 많은 이제 유튜브에서나 이런 강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하고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일단 균형 감각 있게 아이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일단 이 심리적인 마음의 힘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면서 학습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힘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독서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따 Q&A는 마지막에 이제 넣어놨는데 독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시까지 보는 데 있어서 요즘 이제 문해력, 메타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고등학교 입시,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는 결국 모든 국어, 영어는 거의 추론이잖아요. 추측하는 거, 문맥 파악하는 거, 결국 다 어찌 보면 독서의 바탕을 둔 아이들의 이 인지 능력이 그쪽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서 교육이라기보다는 독서를 좀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다른 거에 취미 없다라면 책 많이 읽고 실컷 뭔가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활동에 좀 도와주시는 게 초등 자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